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편 챕터 3 과거 회상.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는 이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셨던 겁니다. 왜 주지 않으셨을까?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였습니다. 진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참 어렵구나. 아빠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편지로라도 전하고 싶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빠는 너무 기뻤다. 하지만 표현을 못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지. 너는 그게 섭섭했을 거다. 아빠도 안다. 사실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미안했다.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더 다정한 말을 해주지 못해서.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도 우릴 꿇어앉혔지. 매도 많이 맞았다. 그게 당연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빠는 다짐했다. 내 아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좀 더 따뜻한 아빠가 되어야지. 그런데 막상 너를 키우다 보니 아빠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더구나. 말을 아끼게 되고 표현을 못하게 되고 그냥 딱딱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미안하다, 진우야. 아빠가 더 좋은 아빠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하나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표현을 못해도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한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아플 때 아빠는 잠을 못 잤다.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아빠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아빠는 뒤에서 계속 뛰어다녔다. 넘어질까봐. 내가 대학 간다고 집을 떠날 때 아빠는 울었다. 너한테는 안 보였겠지만 내가 떠나고 나서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아빠의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이 편지를 너한테 줄까 말까 고민했다. 주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아빠가 왜 이러시지 싶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서랍에 넣어둔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주마. 진우야, 너는 잘하고 있다.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사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렴.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셨던 겁니까?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던 겁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아플 때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것, 제가 상을 받았을 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다는 것, 제가 대학 간다고 떠날 때 우셨다는 것, 저는 그저 아버지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고 차갑고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심하게 아팠습니다. 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시며 제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말없이.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도 안 하시는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 밤을 잠도 못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 방문 앞에서 혹시 제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또 다른 기억.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시상식 날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하셨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축하한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살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너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계속 자랑하셨대. 내가 상 받았다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만 제게는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간다고 짐을 쌀 때 아버지는 방 밖에 서 계셨습니다. 들어오시지도 나가시지도 않고 그냥 문틈으로 가끔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답답했습니다. 뭐라도 말씀을 하시지. 왜 저러고 계시지? 하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슬프셨던 겁니다. 아들이 떠나는 게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셨던 겁니다. 제가 출발하려고 현관문을 나설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몸 조심해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짐을 싣고 백미러로 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드시지도 않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무뚝뚝하시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나니 아버지는 그때 우셨던 겁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차 안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물, 제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 저는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왜 아버지가 계실 때는 몰랐던 걸까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텅 빈 방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아버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2010년 8월 3일. 진우가 오늘 자전거를 처음 탔다. 보조바퀴를 뺀 지 한 달 만이다.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점점 잘 탔다. 나는 뒤에서 계속 뛰어다녔다. 넘어질까봐. 하지만 진우는 안 넘어졌다. 잘했다, 아들아. 너는 이제 혼자서도 잘 갈 수 있구나. 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진우가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다. 예전엔 가족이랑 보냈는데 이제 얘도 컸나 보다. 좋은 일이다.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라, 아들아. 아빠는 집에서 기다릴게. 2016년 5월 20일. 진우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한다. 얼굴도 못 봤지만 좋은 사람이겠지. 우리 아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이니까. 고맙다, 그 사람. 우리 진우 잘 부탁한다. 모든 페이지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까지 아버지는 전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셨습니다. 2019년 11월 2일. 진우가 결혼한다고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사진을 보여줬다. 예쁜 사람이더구나. 진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고맙다. 이제 아빠는 조금 안심이다. 내 곁에 누군가 있으니까. 결혼식 날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거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한테 내 손을 건넬 거다. 그때 아빠는 울 것 같다. 하지만 참을 거다. 오늘은 내가 행복한 날이니까. 사랑한다, 진우야. 행복해라. 결혼식 날.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걸어가셨던 것을. 그때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긴장하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참고 계셨던 겁니다. 눈물을 버질로드 끝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장인어른께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감동하셨나 보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감동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놓아주시는 중이셨던 겁니다. 평생 지켜오셨던 아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는 중이셨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가장 최근 날짜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진우와 전화 통화를 했다. 아니, 하려고 했다. 받지 않더구나. 바쁜가 보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나중에 또 걸면 되지. 진우야, 아빠는 오늘도 너를 생각한다.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내가 힘들 때 아빠한테 기대도 된다는 거 알지? 언제든 전화해. 아빠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이 2024년 10월 15일. 그리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여기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챕터 4. 현재, 아버지 없는 삶. 장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나 하고.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는구나. 출근길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차 안에서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풀렸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신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승진 대상자에 올랐대.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줬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응, 고마워.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야 할 축하를 듣지 못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기쁘지 않아? 아니, 기쁘지.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주말, 아이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큰아들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보조바퀴를 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서툴렀습니다. 저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며 뛰었습니다. 아빠, 놔줘도 돼? 아직 위험해. 조금만 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그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뛰셨던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제가 넘어질까봐 뒤에서 계속. 아들이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이 까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빠가 필요해요. 저도 기댈 곳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우리 친정 갈까? 응, 그래야지. 당신 본가는? 저는 멈췄습니다. 당신 본가. 아버지 집. 아, 누나한테 연락해 볼게. 같이 가면 되지. 그래. 근데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뭔가 이상하다. 응. 추석이 왔습니다. 누나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잔디가 파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들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승진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았대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진영이가 아버지 손자가요, 자전거를 배웠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저는요,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말을 아끼게 되고, 표현을 잘 못하게 되고, 아버지처럼요. 아버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었죠?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누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가자. 응, 조금만 더. 그래. 저는 산소 앞에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없이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환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럴까? 그럴 거야. 조금씩.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아지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버지의 빈자리는 영원히 빈자리로 남을 거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죽음을, 이별을.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와? 안 오셔. 왜? 그냥 그래.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아빠도. 그럼 같이 보러 가자. 갈 수 없어, 아들아.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별이 뭔지, 그리움이 뭔지, 후회가 뭔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 2024년 10월 28일 오후 3시 27분. 그 기록을 보고 또 봤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받으실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